상주시 미래정책연구원의 위원장을 역임하시고 상주시의회의장도 수상했습니다. 우리 석유환대학교 명예총장님이신 김중영 총장님을 강사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소개드립니다. 큰 박수로 맞으십니다. 이렇게 봄이 오고 있기 때문에 또 농사일이고 사회활동으로 발걸음이 굉장히 바빠지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상주 축산협동조합의 주부대학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 주부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 특히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 주부님들을 그동안 여러 강의는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주부님들 앞에서 강의를 이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여러분들 뵙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상주하면은 아시다시피 저희들 고향이기도 하지만 우리 생명자원인 농산물, 가장 질 좋은 농산물이 상주에서 생산되고, 특히 이 한우를 비롯한 이 축산, 또 전국에서 가장 질 좋은 이 축산물이 생산되는 그런 우리 상주의 고향이라고 저희들은 늘 자부심을 느끼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조합장님 사무실에 가보니 이 축산업 관련 농가들이 보니까 약 한 7,500가구 됩니다. 7,500가구 그렇게 되고 있어서 역시 상주의 우리 농업에 있어서의 제일 중심이 축산 우리 농가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우리 축산업 발전에 특히 큰 기여와 그리고 아주 이 든든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성용욱 조합장님께서 오늘 저를 초청해 주시고 이런 또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어떤 제목을 할까 했는데 성조합장님이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고. 여성의 역할. 그래서 그 제목을 지금 우리가 21세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21세기 살고 있어서 21세기의 여성의 역할인데 그 중에서도 좀 지역사회하고 관련된 우리 여성의 역할이 뭘까? 여기 계시는 우리 주부님들도 역할을 하셔야 되지만 또 많은 자제분을 집안에 따님들, 훌륭한 따님들 집안에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을 좀 오늘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보니까 우리 성조합장님이 축산업 발전도 아주 큰 기여를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 우리 지역사회의 여성들의 역할 여기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앞으로 여러 이런 자리를 많이 지원하고 활성화해 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좀 우리 조합장님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활동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더 역할 하시라고 한번 박수 좀 보내드립니다. 2000년 이게 저희들이 21세기 세기는 시작이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이 100년의 시작이 세기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우리가 21세기가 시작된 지 벌써 만으로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 주부님들 하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암탉 집안의 안주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암탉으로 안주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21세기가 되고 세상이 많이 이렇게 바뀌면서 요즘은 이 여러분들의 그 집안에 있는 암탉이 외출을 하고 사회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또 사회에 기여를 하고 참여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 이런 세상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자제분들인 따님들은 더 그러실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그 21세기 여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 네, 오늘 여러 얘기를 좀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할 거는 우선 우리 역사 속에 우리 여성들의 그 여성상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 상들이 우리가 한번 좀 다시 되짚어볼 시점이 아닌가 그걸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21세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컴퓨터가 말이죠. 사람하고 바둑을 해서 이겨버리고 말이죠. 그것도 뭐 보통 이 바둑 9단은 말이에요. 5판 붙었는데 겨우 한 판 이겼어요. 그 컴퓨터에 사람과 유사한 사람이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컴퓨터가. 이런 세상으로 문명이 엄청나게 빨리 바뀌고 있어요. 문화고 문명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여성들의 그 앞으로의 사회에서의 그 여러 가지 모습도 좀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타이틀을 새로운 이런 문명 문화에서 여성의 우리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21세기가 우리가 문제가 많은 또 문제를 안고 있어요. 21세기가 아시다시피 경제적인 이런 사정은 좋아지는데 이 정신문화는 참 우리가 척박해집니다. 정신문화는 참 척박해지고 또 이 분열과 갈등은 어느 때보다도 더 심화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참 불안해요. 여러분들 여기 주부님들 계시지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아주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리고 잘 살고 있죠. 과연 우리 자식들 세대, 다음 세대가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가 편안한 세상, 좋은 세상을 누릴 수 있을까? 북한은 한 달이 멀다 하고 미사일이니 핵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고 북한은 그 다음에 국제사회는 보면은 무슨 테러가 말이죠. 일주일이 멀다 하고 공항에서 테러가 터져서 수십 명이 이렇게 희생되고 있습니다. 참 불안한 세상을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21세기 이 불안한 세상을 희망의 21세기로 우리는 어떻게 이걸 엮어가느냐 하는 걸 좀 고민해야 될 단계로 희망 이제 좀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제가 또 한번 그거를 역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 사회가 아직도 여성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이 장벽을 많이 쳐놨습니다. 사회활동하고 여러 가지 가정에서 생활하고 하는데 많은 장벽과 이 걸림돌이 많아요. 그래서 좀 이런 거를 여성들이 좀 더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성 정책적인 측면이 중요한 게 뭔가 한 서너 가지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하고 그러고 이제 오늘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게 좀 늘 아시다시피 우리가 20세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20세기를 우리 100년을 살았는데요. 우리도 여러분들 여기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20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에 언젠가는 이 생을 마감해야 될 그런 우리 참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20세기를 역사적으로 바꾼 사건들을 한번 어느 기념인가 하는 걸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것이 이겁니다. 하나는 세계를 그야말로 전쟁의 도가니는 제2차 대전이 있었고 1914년부터 18년에 제1차 대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제2차 대전이 1940년대에 또 2차 대전이 터졌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참 20세기의 우리 비극이었죠. 이렇게 큰 전쟁이 얼마나 이 지구촌의 정말로 생명들을 많이 빼앗아갔습니다. 이게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미국의 달 착륙입니다. 제가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40대 초반의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이 됐는데 되자마자 소련이 말이죠. 그 당시 가가린이라는 그 우주 그 비행사를 태우고 달에 먼저 우주선을 쏘아버렸어요. 물론 착륙은 안 하고 우주 궤도에 돌게 했죠. 우주 궤도에 돌게 하고 착륙까지는 못했죠. 그러나 가가린이란 그 우주 비행사가 타고 지구를 돌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지구를 돌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상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고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깜짝 놀라서 여기서 1961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10년 달 계획을 발표합니다. 앞으로 미국의 모든 자원을 다 투입해서 소련을 능가하는 달 착륙을 미국이 먼저 하겠다. 이걸 발표했어요. 과연 그게 될까? 그 당시 여러분들 알다시피 소련은 공산주의 사회의 이제 그 제일 종주국이었죠. 미국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종주국인데, 그래서 이 달 프로젝트라 그러는데 달 계획 10년을 케네디가 발표를 하면서 10년 안에 미국이 소련보다 달 착륙을 먼저 하겠다. 이걸 발표했어요. 그러고 나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게 뭐냐면 달 착륙이 1961년에 발표를 하고 1966년 7월 6일 날 여러분들 아는 닐 암스트롱이 드디어 달에 첫 발을 디뎠죠. 이건 20세기에 좀 가장 참 우리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한 그 사건이랍니다. 그래서 하면서 암스트롱이 첫 달 착륙하면서 거기서 그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목소리.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야 정말로 지구는 아름답구나. 달에서 본 지구는 너무나 아름답다. 지구가. 달에서 본 지구는. 그런 얘기를 첫 입성으로 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달 착륙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도 아직 분단의 이 장벽을 극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1800 우리가 이 99년 11월 21일 날 독일이 드디어 통일을 합니다. 독일은 지금부터 그러니까 1989년 죄송 다시는 1989년 11월 21일 날 독일이 통일해서 지금부터 20년이 이제 넘었죠. 그래서 독일이 통일을 합니다. 그 동독에 있는 주민들이 베를린 장벽을 타넘고 물밀같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발포라고 했는데 발포를 하니까 동독 주민들이 거기에 굴복을 하지 않고 더 많은 주민들이 베를린 장벽을 타넘고 서독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베를린 장벽은 사실은 그 높은 장벽을 쌓았지만 이 장벽은 동독 주민들이 서독의 자유의 물결을 따라서 오는 데는 막는 것이 역부족이었어요. 그러면서 결국 독일은 통일을 맡게 됩니다. 이게 저는 20세기 사건이고 대한민국에도 우리 굉장히 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해방이었어요. 해방 45년 정부 수립이 역시 있었습니다. 정부 수립. 물론 그 당시에 해방의 기쁨에서는 남북이 똑같이 했지만 정부 수립은 남한만의 정부 수립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북한은 그 당시에 공산주의가 되고 다른 정부가 서렸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이 분단의 우리 정부를 극복을 못하고 아직도 우리가 허리가 잘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바로 이 우리가 남북의 이 서로 다른 이 두 정부가 6.25 전쟁이 북한에서 일으키면서 많은 우리 참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60년, 70년, 80년, 90년을 거치면서 2000년대 21세기 들어와서 경제 15위국으로 우리는 도약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저는 큰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21세기를 바꾸는 제일 큰 사건은 뭐냐? 이걸 제가 좀 쭉 조사를 해봤는데 미래학자들이라고 있어요. 미래학자, 미래를 내다보는 그 학자들 많이 있는데 그 학자들이 꼽은 21세기를 바꿀 가장 그 주요한 그 21세기를 바꿀 힘이 뭐냐? 세 가지라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하나는 뭐냐 하면 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들어가면은 인터넷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 세계 어디든지를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컴퓨터에서 다 들어가고 자료 찾고 예, 심지어는 뭐 여행할 적에 휴대폰이나 컴퓨터 들고 가면 그 지역 첨가하지만 뒷골목까지 거기에 지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뒷골목까지. 이게 웹입니다. 웹. 이 처음 만든 게 뭐냐? 이번에 알파고라는 그 컴퓨터 그 바둑을 두 개 만든 구글이라는 회사입니다. 미국의 구글이라는 회사. 그게 웹인데 이 웹이 세상을요. 이제는 말이죠. 국경이 없어지고 모든 나라가 전부 하나로서 전부 한 울타리에 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웹이 나오면서. 이것이 21세기를 바꾸는 제일 큰 하나의 그 힘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날씨입니다. 지금 해가 갈수록 여러분들 아마 우리 저도 오늘 느끼는데 농촌에 계시니까 이 기후 변화가 심해요. 강수량이 줄어들고 가뭄이 작년보다는 또 좀 더 심해지고 태풍이 오면은 엄청난 그 홍수가 오고 이게 그 다음에 그 지하수, 담수, 지하수는 점점 지하수물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바다는 우리 여도 낙동강 있죠? 아마 여기도 녹조가 있을 텐데요. 우리 바다, 삼면이 바다인데 바다에 가보면 바다의 해수면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그전에 잡히던 고기들이 안 잡힙니다. 이렇게 세상을 완전히 뒤바꾸는, 앞으로 우리 아마 후속 세대들은 이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히 더 힘들 거예요. 요즘 또 중국에 미세먼지 들어오는 거 보이죠.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미세먼지가 작고 심하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날씨라는 것이 21세기를 바꾸는데 가장 큰 또 이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에 미래학자들이 꼽는 것이 여성이라는 겁니다. 여성. 앞으로는 여성이 가정에서뿐만 아니고 사회에서 이 여성들의 그 앞으로 그 활동과 움직임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언제 여자 대통령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미 여자 대통령을 우리는 배출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미국도 여자 대통령 아직 배출 못했어요. 지금 금년 12월 달에 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일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힐러리 그 클린턴 여사가 될 거라는 예측이 거의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도 이제 첫 여성 대통령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 독일의 여러분들 지금 수상 메르켈 수상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진이나 텔레비 보시면 제가 표현해서 가정의 주부 같아요. 아주머니 같아요. 아주머니 같이 이렇게 옷 입은 차림 보세요. 그런데 유럽을 전부 여성 껴안고, 유럽이 지금 복잡합니다. 유럽이 복잡하지만 남부 유럽은 못 산다고 하고,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이런 데는 못 산다고 야단이라서 우리 돈 좀 더 달라고 그러고, 영국은 영국대로 또 유럽을 떠난다고 자꾸 걸음장 먹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껴안고 가는 유럽의 전체 대통령 역할을 하는 사람이 메르켈 독일 수상의 여자. 이분은 원래 출신이 동독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통일하기 전에는 동독에서 출신으로서 사회활동을 하다가 통일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이 정치로 나와가지고 드디어 통일되고 나서 15년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을 통일 수상으로 독일 국민들이 세운 겁니다. 이거 우리 상당히 우리나라 아마 남북 통일됐을 때 북한에서의 대통령이 15년 만에 나올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그분이 메르켈인데, 물론 이분은 정치적인 리더십도 지도력도 하지만 굉장히 포용력이 있어요. 역시. 그래서 바로 이 포용의 힘. 옛날에 우리 보면 여기 어머니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저 포대기 있어요. 포대기. 우리가 그 어릴 때 보면은 어머니가 뒤에서 할머니가 포대기 엎어서 이렇게 덩어리 이렇게 이렇게 안고 이렇게 가면은 그게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50% 정도. 이제 앞으로 2, 3년 지나면 여성 인구가 50.3% 더 늘어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선거에서도 아마 여성들의 표를 얻는 분이 그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이럴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21세기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이 여성의 이 변수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미래학자들이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성 인구는 이미 세계적으로 보면요, 여성 인구가 51%입니다. 세계 전체 보면. 그러니까 여성이 더 많아졌어요.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한국 여성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거의 우리 남녀 인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 그 추세로 봐서는 여성 인구가 더 많아요. 그런 지금 그런 우리 시기가 한 2, 3년 후에 올 거라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참여하고 싶다고 이거 표시한 겁니다. 20세 이상 중에서 경제활동을 난 하고 싶다.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50%예요. 절반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벌써 그게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거고요. 여성 고용률, 우리 주부님들은 이제 가정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고용률에 안 들어가는데 20세 이상 중에서 주부님들을 빼고 나머지 여성 중에서 고용된 분이 50%가 넘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사회도 많이 바뀌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남녀의 이 사회 진출하는데 많은 지금까지 보면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이런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찾아보고 싶은 게 남녀 임금의 격차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따님들 사회 진출해서 어머니한테 한 달 벌어와서 월급 봉투 내놓는 따님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보면은 평균 3분의 1 이상의 차이 납니다. 아직까지 36%가 적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 사회가 이게 굉장히 그런데 이게 선진권 OECD라는 소위 경제 덩치가 큰 나라가 세계 34개 국가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OECD라 해서 경제개발 협력기구라고 그러는데 그 경제 덩치가 큰 34개 국가의 남녀 임금 격차는 평균으로 보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물론 나라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평균 15% 정도 나옵니다. 15%. 그런데 우리는 아직 36%, 3분이니까 아직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가 잘 극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성 고위직, 예를 들면 우리 개인기업체 임원들 이상, 그 다음에 우리 이 금융기관, 정부의 국장급 이상, 정부에서 국장급 이상, 또 우리 정치하는 데서 우리 국회의원 이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면 전체 우리 인구 중에서 10%가 안 됩니다.
아주 적어요. 2%. 그 다음에 이제 성격차, 남녀의 이 격차, 아직 사회적으로 격차를 이제 임금의 격차, 그 다음에 사회 진출하는데 격차, 여러 가지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만드는데 성격차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145개 나라를 가지고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성격차가 많은 나라로 115위 정도 되니까 아직 우리 밑바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한번 같이 한번 우리 고민을 한번 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